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두 손모아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4월 마지막 주 부산 부동산 현장 분위기입니다. 4월 한 달은 조금 주춤주춤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그래도 다 함께 갔던 것 같습니다. 자, 어디가 팔리고 있을까? 금매가 나온다며 언제 나왔는데 이제 양도세 중과 시작 한 달 남았습니다. 4월 한 달 어떤 분은 팔았고 어떤 분은 또 그걸 사서 투자를 하셨습니다. 이번 달 분위기 한번 살펴보면서 다음 이제 양도세 중과까지 한 달 남았는데 어떻게 전략을 잡아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현장 분위기 사실 조금 주춤주춤했지만 앞으로 쭉쭉 치고 나갔죠. 다시금 가구 대장의 신고가가 하나씩 새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신고가도 저희 우리 회사 선배님이 신고가 이렇게 매주마다 열심히 올려주시거든요. 그걸 제가 퍼와가지고 알려드리는데 신축 대장 그리고 호재 입지 그리고 사타 신청 전후 현장 분위기가 가장 좀 좋았는데 제일 거래가 그나마 활발했던 것은 아무래도 금액대가 좀 저렴하니까 손바뀜 빠른 호재 입지들, 입지 호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동의서를 진구한다고 어떤 바람을 불었던 것들, 사타 신청 전후가 되는 이제 어느 정도 리스크는 걷어낸 지역들이 제일 거래나 이런 손바뀜이 제일 빨랐습니다. 그리고 2등은 재개발 구역 급매물이었는데요. 순간 거래가 싹 없어졌습니다. 요거는 뭐 부곡 그다음에 괴정 5도 그랬고요. 복산 1도 그랬습니다. 요거는 다음 장에 또 한번 살펴보시죠. 왜 그렇게 빨리 됐는지. 그리고 3등으로는 거래량은 아주 작지만 천천히 보폭을 쭉쭉 늘려서 가고 있는 가구 대장들의 신고가 행진들이었습니다. 그게 4월 한 달에 조금 눈여겨보고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거였고요. 1등 급매물 말씀드렸듯이 누가 가져갔을까? 순간 사라지는 매물이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평소에 이런 프리미엄들을 좀 아셔야 돼, 흐름을 아셔야 되세요. 그래서 지역들도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시고 딱 나오자마자 사실은 뭐 친한 분들한테 다 연락을 드렸겠죠. 그런데 연락해서 이제 알아보고 뭘 하면 늦습니다. 없습니다. 갔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사실 잘 모르는데 그런 어떤 큰 돈을 갑자기 확 말만 듣고 투자하기에는 겁나시죠. 그래서 요건 조금 공부를 조금 구역들마다 조금씩은 관심을 가지시고 눈여겨보셔야 하세요. 그리고 아마 친한 소장님들이 다 계실 건데요. 그분들 한 개씩 꿍쳐놓은 거 분명히 있습니다. 왜? 자기가 사고 싶은데 잔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처리가 안 돼서 꿍쳐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한 분들 있으시면 꼭 연락 달라고 말씀하시면 되고. 자, 급매물 같은 경우는 피 1억 이상 또는 거기에 거의 육박하는 누가 봐도 이거는 최소한 내다음 사람한테 지금 취득세를 물더라도 바로 팔아도 된다 하는 것들이었죠. 금방 사라진 것들. 자, 괴정5 같은 경우에 인수가 3억 2천이었고 복산1 같은 경우에는 인수가가 3억 8천이었고 부곡2 같은 경우는 인수가가 5억이었습니다. 왜 팔렸을까? 괴정5는 3억 2천이었어요. 인수가가. 그래서 다주택자가 가져가도 다주택자가 취득세가 3,968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럼 3억 6천. 그러면 지금 괴정5 같은 경우에 평균 피가 3억 이상이니까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 해서 싹 가져갔을 거고, 물론 무주택자가 가져가시면 대박이죠. 복산1 같은 경우는 뚜껑이었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4.6%, 무주택자도 취득세 4.6%인데 3억 8천에 이거는 인수가까지 취득세까지 다 해도 4억 조금 넘어가지고 이 정도면 세대수가 크니까 84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아유 괜찮다 이거. 그래서 가져갔고, 부곡이 같은 경우에는 간평가가 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P가 2.6억이었어요. 그래서 21년 간평가가 되면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저렴한 프리미엄으로 쑥 사라졌습니다. 이제 양도세 중과까지 한 달 남았습니다. 두루뭉실 다 만족할 방법이 없습니다. 좀 더 명확해지시고
단순해지셔야 의사결정을 빨라집니다. 어디 살까? 뭐 얼마 있는데 얼마짜리 있나? 물어보시는 분이 되게 많으셨는데요. 먼저 어떤 뭐 상담이나 이런 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주택자인가 무주택자인가? 그래서 전략을 실거주로 잡을 것인가 시세 투자로 잡을 것인가? 금액을 우선으로 해서 볼 것인가 아니면 입지 호재로 볼 것인가? 기본적인 큰 틀을 어느 정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지역에 대한 조금의 부족한 부분들을 같이 보완하면서 하셔야 그러면 이제 좁혀져 가시는데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이 연락을 하셔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다 잡아가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더 오히려 머리가 더 복잡해지시고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걸 해냈습니다. 단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남이 좋아하는 걸로 하셔야 되시고 나는 실거주 목적이다. 이거는 남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됩니다. 왜? 실거주 목적이니까요. 주거 환경이 내한테 맞으면 되니까요. 다만 시세 투자나 뭐 이런 투자에 대한 부분을 같이 가겠다 하면 이것은 입지 호재나 남이 좋아하는 걸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걸 하자. 요점이었습니다. 자, 4월 마지막 주 전반적인 분위기 흐름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뭐 거래량이 크게 터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격이 주춤주춤이지만 분명히 신고가를 찍어가고 있고 나머지 후발들도 같이 가고 있으며 어떤 급매가 나왔을 때는 금방금방 너무 빨리 사라지더라. 그래서 가격이 하락된다라고 뭐 예측하시는 분이 거의 아주 극소수일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가격에 대한 떨어지는 거에 대한 하방 경직이 분명한 달이었고요. 떨어지려면 다 잡아갔거든요. 5월의 흐름 또한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리고 신고가가 또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아시죠? 이러다가 불이 전체적으로 확산되어 버리면 이제 다시 또 뭐 과거의 경험칙상 그렇게 되어 버리는데 아직은 그게 확산되지 않는 게 취득세 중과도 있고요. 양도세 중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가격에 대한 갭 때문에 사실은 물건을 사거나 하시는 분들은 다 무주택자보다는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내가 남는 거 수익률에 대한 부분이 큰 덩어리를 사도 오래 길게 갖고 가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상 뭔가 슉슉 빠른 거 급매물은 잡아왔다가 다시 한번 구성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오히려 가격을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들어 올리기에는 좀 힘이 든 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직은 불이 붙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략을 잘 세우시고 또 때로는 너무 무리한 투자보다는 그냥 현금 보유하시는 게 더 나은 전략도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기도드리며 구독자님 사랑합니다.